모임을 했죠. 2시간가량 번개 모임을.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인데 또 근데 어제는 둘이가 10년 전에 찍었던 사진을 둘 다 갑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이재명하고 조국이가 2시간 동안 번개 모임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날 4일날 그리고 근데 그 다음날 둘이가 10년 전에 2014년에 12월달에 성남시장 할 때 이재명이가 그때 조국이가 성남시장을 방문했는가 봐요. 거기에서 둘이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각자의 SNS에 각자 사진을 둘 다 올린 거예요. 그거를 친분을 과시하는 거죠. 야, 이거를 의도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국이가 설명합니다. 이재명이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조국이가 왜 2시간 번개 모임을 하고 사진을 각자 올렸느냐. 조국이가 그걸 설명을 한 걸 읽어보면요. 조국이가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렇게 했었어요. 이재명 후보의 제안으로 최근에 진행된 2시간가량의 비공개 대화와 관련해 추측이 많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에 갑자기 번개 모임 추측이 많다. 당시에 용산발, 대통령실 용산, 윤석열 대통령, 용산발 다중 국가 위기와 해결 대책에 대해 진지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용산발, 저기에 대통령실 용산발 국가 위기 해결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서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생이 최우선시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면서 조국이 또 뭘 했냐. 최근에 이재명과 조국을 갈라치고 이간질하려는 세력이 있는데 우리는 굳건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동 존이 이 말하기 존이 차이가 있는 거는 남겨놓고 같은 공통점을 구하는 우리 유명한 옛날에 중국의 주원내 이런데 유명한 외교 정책이죠. 중국의 구동 존이 차이점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공통점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 나간다. 이런 겁니다. 물론 외교 정책에서도 많이 나오죠. 주원내. 옛날에 마오쩌둥하고요. 중국의 외교 정책에 쓰는 말입니다. 구동존이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국은 조국의 설명과 모든 걸 종합해보면 왜 갑자기 이재명과 조국이가 갑자기 번개 모임을 2시간이나 하고 그리고 10년 전에 서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왜 올릴까? 저는 결국에 조국 설명을 좀 더 부연해보면 대충 맞다 봐요. 크게 2가지로 봅니다. 2가지로. 바로 하나는 지금 두 당이 분열이 커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방선거, 보궐선거가 고비입니다. 보궐선거에서 엄청나게 피 터지는 싸움이 된다고 제가 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곡성이죠. 곡성. 그 다음에 영광. 전라도 영광과 곡성에 보궐선거가 2개가 있다. 언제? 10월달에 10월 16일. 그러니까 조국당도 공천해야 되잖아. 민주당도 공천해야 되잖아. 그럼 이 말하기 전라도에서 치열하게 2당이 경쟁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정치권에서는 조국하고 이재명이가 전면전을 보궐선거에 벌인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다. 둘이 사이가 전면전을 벌이니까 이런 게 노니까 아마 조국이나 이재명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꾸 분열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에게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 같은 피고인 같은 범죄자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궐선거 앞두고 자국이 분열이 됐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야, 우리 그렇게 나쁜 사이 아니다. 우리는 게 그 차이가 있더라도 구동존이 공통점을 추구하고 우리는 게 끈끈한 동지 관계다. 이런 식으로 그 친한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워낙에 분열 이야기 많이 해놓으니까 이걸 무마하기위해서는 친한 것처럼 쇼한다. 이게 첫째 이유예요. 첫째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노잖아요.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바로 근데 둘이는 지금 그 운명 공동체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종식하자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이 말하기에 둘 다 지금 다급합니다. 사법리스크가 둘 다 다급합니다. 지금 조국이는 뭐 계속 운명을 느끼고 있죠. 저는 디데이 10월 가을바람이 불면 이번에 이제 대법관도 바뀌었고 이제 노정희도 나갔고 이제 조국이는 뭐 한 10월달 되면 선고된다고 다 보고 있죠. 늦어도 이게 올해 아니라 했으니까 2월달에 선고했으니까. 그러니까 조국이가 급한데 그러면 이재명이는 안 급할까요? 이재명이도 10월이죠. 그런데 위정교사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이 9월에 마무리되고 10월이다. 둘 다 10월로 보여요. 지금 이게 보통 법조계에서 이재명과 조국이가 둘 다 10월달에 선고된다. 왜? 이재명이는 이제 물론 1심이니까 조국보다는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1심에서 100만 이상 나오거나 선거법 그 다음에 위정교사와 집행 예상 넣으면 심각하잖아요. 조국이는 바로 그냥 골인이고 3심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둘 다 절박하죠. 그러니까 근데 둘이가 사는 유일한 길은 판을 뒤엎어야 된다. 판을 뒤엎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이거 외에는 이게 뭐 살아날 구멍이 없잖아. 판을 뒤엎어야 된다. 여기에 의기투합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끌어내리겠다. 탄핵하겠다. 이 말입니다. 둘이가 한 게. 이걸 보유. 그래서 둘이가 번개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10년 전의 사진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되게 굳건한 동지다. 주위에서 분열시켜야 하는 우리 동지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끌어낸데 의견 일치를 봤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요. 실제 제가 그 좌파들, 패널들, 방송 패널들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조국 측에는 많은 이야기가 아마 조국이하고 이재명이도 있고 자기들이 같이 분열하면 둘 다 죽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뭉치가지고 윤석열하고 싸워야 된다. 그걸 내리던데 이렇게 의견 일치를 많이 이야기하는가 봐요. 그럼 이게 누가 대통령 먼저 하느냐? 아마 조국이 생각 이런 것 같아요. 조국의 입장은 일단은 이재명이가 지금은 이제 다수당의 대표고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이제 책임만 끌면 되잖아요. 3년만 끌어버리면 대통령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재명이가 먼저 대통령을 하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할 때 조국이를 사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조국이는 최대한 늦게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게 최대한 늦게 들어가야지 사면이 왜 빨리 들어가면 2년 다 사니까 최대한 늦게 교도소 가면 그러면 이게 대선이 빨라지면 대선이 3년 뒤에 하면 2년 다 사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대선을 빨리 하면 이재명이 되면 이제 사면 받는 거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둘이가 어떻게 의기투합하느냐. 일단 이재명이가 먼저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조국을 사면해주고 다음은 조국이가 대통령하고 이렇게 의기투합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좌파 패널들이 많이 합니다. 왜? 조국이던데 그걸 알지. 지가 먼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먼저 대통령을 하고 밀어줄게. 대신에 네가 먼저 하고 내를 이게 사면해줘. 내가 잠깐 교수 가서 운동 좀 하고 있을 테니 사면해줘. 뭐 2년 다 살아도 사면해주면 또 출마할 수 있잖아요. 사면 안 해주면 출마가 안 되거든요. 2년 살고 5년 동안 또 못 놉니다. 그 7년간 못 놓잖아. 근데 조국이야 대통령 출마하는 길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를 사면해주는 것밖에 없거든. 왜?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그게 둘이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 내 이재명과 조국 간에나 묵시적인 합의가 뭐냐. 우리 둘 다 지금 윤석열한테 죽기로 했는데 우리 둘 다 사는 길은 최단에게 빨리 윤석열 끌어내려가지고
저기 대선 간다. 그럼 이게 이번에는 단일화해서 이재명 니부터 해라. 대신에 네가 대장하던 내를 사면해주면 그럼 이게 되지 않냐. 그래서 최대한 늦게 결수 가가지고 대선이 최대한 빨라지면 2년 안 살고 한 1년 살다가 사면될 수도 있고 뭐 대선이 좀 늦어지고 2년 살아도 5년만 출마 못하는 걸 사면해주면 되니까. 그럼 다음엔 내가 할게. 이렇게 합의를 한다는 거야 지금 이재명과 조국이야. 자, 이게 범죄자들이 돌아가면서 대통령 하려고 하네. 윤석열은 탄핵시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범죄자가 둘이가 돌아가면서 대통령에서 윤석열 끌어내 이게 휘발표 아닙니까? 조국이가 승기가 아닙니까?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정식시키고 그럼 이게 정식이면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라 이거지. 조국이가 글을 쓴 거 보면 다음은 자기는 느긋하게 10년 정치 한다고 그랬거든. 자기는 갓 본다고 했거든. 갓 봐서 다음이 내다. 이렇게 둘이가 하기에 이런 역적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말아먹을 이런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명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야, 그러면서 그 10년 전 사진 가지고 둘이가 올리라면서 조국이 설명했잖아. 10년 전의 사진 가지고 조국이가 이렇게 썼어요. 2014년 12월 달에 성남시장실에서 함께 찍은 10년 전 사진을 갖다 공개했지만 북한이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인도주의와 동포 애국 견지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요구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언론의 수해 관련 인명피해 추산 보도에 불쾌감을 표하며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해남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거는 이전 정부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테고 밀접한 그런 유대를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북한은 러시아에게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겠다면서도 직접적인 지원 요청은 하지 않아 자력으로 수해 복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헬기 부대에 도착하자 장병들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집니다. 김 위원장은 침수 지역에 투입돼 북한 주민 4,200여 명을 구출한 헬기 부대에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남측 언론들이 날조된 여론을 전파하고 있다며 인명피해 추산 보도를 비난했습니다. 남측이 인명피해가 1,500명이 넘을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침수피해가 가장 컸던 신의주에서 인명피해는 정작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력 선전에 집착하는 서울 것들의 분명한 목적은 뻔하다고 나발짓이었습니다.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하시면서